스택스를 갖고 있으면 오르는 것 나도 정말 맞고 동의한다. 대신에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편 촬영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훨씬 더 숫자적인 접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스택스 얼마 가나요? 사요? 팔아요?에 대해서 조금은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는 이 사람이 스택스를 투자하는 근거, 그리고 숫자 계산, FTV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결론 순서고요. 결론 이후에는 제가 스택스에 대해서 느낀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지난 영상에도 있긴 했지만 짧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보죠. 그래서 이 탕찬이라는 리서처는 2024년, 2025년에 스택스는 비트코인 레이어 2로서 입지를 여전히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직은 나카모토 릴리즈랑 SBTC가 나오기 전입니다. 심지어 유명 VC 판치랄 캐피털에서는 만약에 지금도 이 정도인데 스택스가 200배 더 빠른 블록을 처리하게 될 때 이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상상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죠. 지금도 데이터가 이 정도인데 나중엔 어떻게 터지겠냐 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SBTC가 나오면 지금 비트코인에 막 묶여있는 자본들을 해체할 수 있게 될 거다. 웹BTC가 현재 7빌리언 정도인데 이것만 봐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스택스가 SBTC를 낸다고 하면 스택스가 비트코인 디파이의 메인 스테이지로 활약할 수 있게 된다. 웹BTC, 이더리움으로 랩핑하는 불편한 과정이 있고 중앙화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 스택스도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택스를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가치가 발생하는 몇 안 되는 토큰 중 하나이기도 하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ETF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자본력이 들어올 거고 그런 것들이 스택스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홍콩을 게이트웨이로 써가지고 이런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라는 점들을 생각해봤을 때 스택스는 결국에 비트코인의 더 높은 베타 플레이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불리시 장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스택스는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더 나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스트, 알렉스 같은 덱들이 계속 나올 거고 실제로 이런 투자 농가에 많은 VC들이 동감을 하고 있다. 바네크, 21쉐어즈, 피그먼트, 코퍼 등등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농가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저는 가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되게 꺼려해요. 제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부담이 되지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얼마 가나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부담이 돼요. 저는 가격 얘기를 되게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도 좀 참고사항 정도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격 예측을 하는 걸 실제로 안 좋아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절대 이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분야는. 그래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이제 숫자부터 약간 아름답긴 하죠. 800%, 1600%, 2200%, 2900%. 왜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먼저 FDV라는 거는 Fully Diluted Valu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토큰이 다 풀렸을 때 얼마일까? 락업된 것까지 다 풀렸다고 가정하고 가치를 산정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토큰이 다 풀렸다고 가정했을 때 배여장일 때는 800%, 무난무난하면 2180%, 불장 때는 2900% 정도 갈 것 같다. 그리고 포털벤처스라고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VC가 있는데 여기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600%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숫자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떤 가정으로 얘네가 이런 밸류에이션을 매겼는지를 중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800%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사람은 이 결과값을 도출했을 때 어떤 계산을 했느냐. 먼저 비트코인이 2조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계산을 했대요. 비트코인이 2조 달러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불 거의 도달할 거다라는 첫 번째 가정을 깔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의 FDV가 비트코인 FDV의 8.8%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8.8%는 어디서 나왔느냐.
당연히 이더리움 레이어 2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지금 이더리움 FDB 대비 이더리움 레이어 2가 6분의 1? 한 16, 17% 정도 되는데, 사실 이더리움은 원래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해 나오기도 했고, 반면에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하기도 어렵고, 뭐 로스트 코인도 있을 거고, 또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투자하고 ETF에 들어가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 이더리움만큼 몸집이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16, 17% 정도가 FDB 수준이지만 비트코인이 자기는 그만큼 가볍다고 보진 않는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17% 정도라면 자기는 비트코인은 그 절반 정도만 비트코인 레이어 2로 넘어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개수를 2분의 1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8.8% 정도는 비트코인 레이어 2로 넘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계산을 했네요. 그리고 혹시나도 만약에 비트코인만 엄청 가거나 여러 가지 시장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를 고려해서 비트코인 FDB 가치가 너무 뻥튀기 되지 않게끔 만약에 아무리 비트코인이 오르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 레이어 2 FDB가 이더리움 레이어 2 FDB의 35%를 넘어가지 않게끔 가정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보실 만한 거는 이 사람은 비트코인 대비 비트코인 레이어 2의 FDB가 8.8%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네요. 그 후에 이 사람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짰어요. 스택스가 별로일 때, 스택스가 기본 정도 할 때, 스택스가 진짜 잘 나가는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를 짰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택스가 잘 안 됐을 때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택스가 잘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는 이 비트코인 레이어 2 시장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는 거죠. 마치 지금 이더리움이 아비트럼 옵티미즘, 뭐 GK, 볼리곤, 멘틀, 메티스, 루프링 등등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스택스가 그 중에 원 오브 댐이 되어버리는 가능성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 스택스는 이 비트코인 전체의 8.8%인 비트코인 레이어 2 시장 중에서도 1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스택스 FDB는 26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이제 요 계산치인 거죠. 806%. 다음에 이제 평타 정도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스택스는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대요. 그리고 SBTC가 비트코인 유동성을 실제로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라고 가정을 해봤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스택스가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아비트럼 정도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아비트럼이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아비트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스택스가 비트코인 레이어 2들 중에 아비트럼 정도의 위치를 차지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스택스의 FDB는 664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럼 스택스 FDB가 664억 정도 된다고 하면 2189%, 거의 2200% 가까운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진짜 불리시한 케이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아이디어적으로는 제 생각에 가까워요. 스택스가 이제 서브넷이 나오게 되면 EVM도 되고 러스트도 되고 GK도 되고 하면서 굳이 다른 레이어 2를 사용할 필요 없이 비트코인 레이어 2 이퀄 스택스가 되면서 비트코인 레이어 2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경우에 이 사람은 스택스가 비트코인 레이어 2 시장의 50% 정도를 확보한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되면 스택스 FDB는 877억 정도로 증가할 수 있게 되고, 그 경우에는 290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보고서 가 나온 시점이 스택스가 1.7불, 1.8불 이럴 때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1억 간다고 가정하고 비트코인 레이어 2 시장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스택스한테 기대해볼 수 있는 업사이드는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전체적인 아이디어에서는 매우 동의합니다. 이 시나리오 자체는 95% 이상 동의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비트코인 레이어 2 시장에서 스택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은 합리적인 시도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기보다 조금 그래도 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 숫자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로 가격 예측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사실 여기서 8배를 간다고 해도 진짜 잘 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아직 토큰이 다 안 풀렸으니까 실제로는 10배, 한 12배 될 건데, 저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혹시라도 나카모토 일리즈나 SBTC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본이 급격하게는 유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2024년이나 2025년이 아닌 나중에 기관들이 진짜 이 가치를 알아봐가지고 2026년, 7년에나 자본을 유입시킬 수도 있겠죠, 스택스로. 저는 과연 2024년, 2025년이 불장이 맞을까? 그리고 자본이 실제로 들어올까?
라고 하는 점에는 조금 의문이 있는 편이에요. 이게 제가 가격 얘기를 안 하려고 돌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말이 어렵게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너무 매몰되실까봐 뭔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결론을 읽고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 비트코인 생태계는 비트코인의 성장력을 크게 강화시킬 거다. 곧 나카모토 릴리즈 나올 거고 SBTC 나올 거고 거기에 서브넷까지 통합되면은 인프라적으로도 매우 강력할 거다. 거기다가 스택스의 POX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일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다른 레이어2 솔루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에 스택스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스택스는 900억 달러의 잠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준비해라 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 스택스가 얼마냐? 스택스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도 3,500원이라서 어떻게 제가 여기서 감히 매수매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저거를 보고 급하게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스택스 여기 신고점을 뚫는 순간이 이제 별의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지금 너무나 급등한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보고 바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그게 걱정이 되고, 제가 내리는 저만의 결론은 스택스 당연히 저는 이거보다 더 올라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게 스택스 뎁들이에요. 저는 결국에 이더든 아비트럼이든 옵티미즘이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요리 재료 내지는 요리 도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그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요리 디앱들이 있어야 이 레이어2들도 가치를 받고, 무엇보다 그 디앱들이 저는 가장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캐비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캐비어를 활용해가지고 진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내는 게 제가 스택스에 투자한 이유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택스 자체보다는 스택스 디앱들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통 디앱들은 저희가 디앱들을 열심히 사용하면 걔네 디앱 토큰들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스택스를 갖고 8배 할 거야 10배 갈 거야 이거에 대한 동의보다는, 이 스택스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디앱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거기서 내 영세적인 수준의 졸업은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아이디어로 항상 투자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스택스 몇 배 간다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비트플로우나 스태킹다오, 알렉스 등등 포지션이 되게 많아요. 거의 스택스랑 반반 비중인 것 같아요. 저는 스택스 투자보다도 스택스 D앱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스택스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게 이 투자 의견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택스는 이미 시총 30등 안에 있는 친구이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100배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D앱에서 투자 기회가 조금 더 알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제가 이전 영상에 지금 스택스를 사는 거는 솔라나를 읽을 때 사는 거랑 같다라는 영상을 올린 바가 있고, 실제로 그것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분명히 솔라나 이때 운전할 때는 FTX 뽀글이에 지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자본 플레이를 하는 당사자가 직접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진짜, 솔라나랑 똑같다, 이런 생각은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결론은, 나도 스택스 불리시 동의한다. 근데 이 숫자는 조금 조심해서 봐라. 대신에, 어차피 스택스를 갖고 있으면, 오르는 것, 나도 정말 맞고 동의한다. 대신에, 이 스택스에 기댄 투자보다는 스택스 디앱들을 활용하는 투자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훨씬 매력적으로 들린다 라는 결론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